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도덕 시간이 돌아왔네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 보세요. 교과서 제일 앞장 한번 펴볼게요. 교과서 제일 앞장이 아니라 앞에서 한번 두 번 책을 넘기면 이렇게 차례가 나오는데요. 이 차례에서 우리 벌써 큰 대단원 3이에요, 여러분. 자, 1단원에서 도덕적인 삶, 도덕적 행동, 자아 정체성, 삶의 목적, 행복한 삶까지 다 배웠고요. 2단원에서 가정윤리, 우정, 성윤리, 이웃생활까지 배웠고 이제 3단원 인간 존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과서는 183쪽입니다. 교과서 183쪽. 182쪽의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신호등 앞에 선 사람은 모두 똑같습니다. 누구든 신호를 지켜야 하니까요. 사람 앞에 선 사람도 모두 똑같습니다. 누구든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 1.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왜 소중한가? 학습 목표를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까닭을 제시할 수 있다. 네. 이 수업이 끝났을 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 183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읽어놨으면은 그 밑에 보면 또 저희는 항상 생각 열기로 이렇게 생각을 열고 시작하는데요. 생각 열기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2010년 칠레의 한 광산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지하 700m 아래에 33명의 광부가 갇히고 말았다. 광부들은 광산 아래에 꼼짝없이 갇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 칠레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구조 장비를 지원하였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최첨단 기술과 의료진 등 약 247억 원의 비용이 구조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사고가 일어난 지 69일 만에 33명의 광부들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칠레 대통령은 칠레의 보물은 구리가 아닌 33명의 광부입니다. 라며 기쁜 소감을 밝혔고 전 세계에서는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이게 관련된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 영화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영화 제목은 33이에요. 33. 33인데 33명의 광부들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근데 다들 그 대피소 같은 곳이 있죠.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대피소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게 시추 공사를 하면서 구멍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도 살짝만 비껴가도 그들이 있는 곳이 아닌 곳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들 포기를 해야 하느냐 하면서 힘들어 했으나 결국 이렇게 약간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엇나가게 구멍이 나서 그 근처에 이렇게 막 소리를 낸 거죠. 이렇게 여기 근처에서 드릴 소리가 난 것 같은데 하면서 근처에서 막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시끄럽게 냈어요, 광부들이. 그래서 조금만 더 이쪽으로 진행해볼까 하는 용기를 갖고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서 진행했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족들도 집에도 가지 않고 거기서 텐트에서 지내요. 캠프에서 지내는데 이렇게 지내면서 뉴스에서도 많이 촬영을 왔었고 결국에 이게 뚫려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올라오도록 여기 183쪽의 사진에 보면 이렇게 관 같은 게 있잖아요. 원통 관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관을 뚫은 구멍에 넣어서 한 사람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첫 번째 시도까지는 될 수 있지만 그 다음 시도부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누구를 내보낼까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내보낸지 알아요, 여러분? 누구를 내보냈냐면 그거 만삭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광부를, 가장 어린 아이를 보냅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는 이제 곧 아빠가 될 광부를 제일 먼저 보내죠. 더 나이 많은 아저씨들도 자기들도 나가고 싶겠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언제 이게 잘 구출이 되더라도 언제 이게 기계가 멈추는지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씩 서로 양보를 해 나가면서 구출이 되는 거죠. 그런 실화입니다. 감동 실화. 자, 이런 광부들의 구출에 여러 나라가 도움을 주고 많은 구조 비용을 들인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적었나요? 시간을 조금 더 줘야죠. 그쵸?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나와서 그 피해 보상 금액을 회사를 통해서도 받고, 회사에서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도 받고 많은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지원을 받고 나서 오히려 아내랑 돈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을 한 광부분도 계시고, 또는 잘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돈을 지금 거의 탕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영화 말미에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실제 모습이 영화 끝에 나와요. 모두 모여서 만찬을 즐기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세요. 영화 제목이 33이에요. 숫자로 33. 자, 광부들의 구출에 여러 나라가 도움을 주고 많은 구조 비용을 들인 까닭은 무엇일까? 그치? 국적이나 신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나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 존엄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누구나 비용과 시간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구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적으셨나요? 아니면 이걸 참고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약간만 기다려줄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교과서 184조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의미. 자, 눈으로 따라옵니다. 자, 볼펜을 들고 따라와야 되겠죠? 자,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다음 기사를 읽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네, 기사를 읽어봅시다. 공모모 씨는 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탄광에서 일했다. 그는 당시의 기억을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 이하의 노예와 같았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또 콩찌꺼기가 들어간 열악한 식사로 끼니를 때웠지만 그조차도 부족해서 항상 배가 고팠다고 한다. 그는 당시 2번의 탈주를 시도했지만 다시 탄광으로 잡혀와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자, 위 기사의 주인공이 인간답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일을 했으면, 노동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으며 일단 강제로 끌려간 것 자체가 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무시한 거죠. 자유를 무시한 거잖아요. 자유가 없었고. 근데 뭐 그래서 일을 하게 해주면 최소한 임금을 주던지 밥이라도 잘 챙겨줘야 되는데 일은 막 부려먹으면서 밥을 콩비지 찌꺼기 이런 걸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걸로 밥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하지만 그조차도 양이 부족하고 해서 배가 고팠다라니. 이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시 탄광으로 잡혀와서 맞고 그게 또 공포를 또 심어주니까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을 또 했고. 봅시다. 선생님이 한 이야기랑 이 책에서 적어준 예시 답안이랑 얼마나 비슷할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었고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면서 구타를 당했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쵸? 위 기사의 주인공은 강제로 끌려간 탄광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다. 인간다운 삶이란 밑줄을 쳐야 되겠죠. 인간다운 삶이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한 것을 넘어서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사는 것을 뜻한다. 왼쪽 날개 인간 존엄에 대한 뜻이 나와있네요. 높을 존! 엄할 네.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왕이 있을 때 왕을 보고 지존이라고 하죠. 지존. 높다는 뜻이에요. 존엄하죠.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해요. 높고 엄숙해서 감히 훼손할 수 없는 존재. 누구도 누구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라는 거. 몸이든 마음이든. 밑에 생각 열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보고 인간 존중과 관련된 성현의 말씀을 보기에서 찾아 완성해보자. 이거 왼쪽은 누구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4대 성인이 있는 건 알고 있죠. 4대 필라소퍼 성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공자,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이렇게 4명입니다. 공자는 예수님이랑 비슷한 이 황금률을 가지고 왔네요. 황금률 하면 우리 그 교회를 다니거나 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야, 빵 좀 사와라. 이렇게 시켰을 때 이 친구를 별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좀 덩치도 크고 이렇게 험악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이러고 있네요. 그쵸? 이거 소위 말하는 빵 셔틀이잖아요. 그쵸? 빵 셔틀이란 말은 저희 세대 때 쓰였던 말로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쉬는 시간마다 자기보다 좀 약하고 그런 친구한테 빵을 사오라고 해요. 물론 돈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빵을 사오라고 할 때 뭐 돈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500원을 주고 500원짜리 빵을 3개 사오라고 시키는 경우까지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 물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일들이 많았고 이것 때문에 막 그 학교 폭력 문제가 심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셔틀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빵하고 셔틀을 합쳤는데 셔틀버스 있잖아요. 학교나 직장 출근할 때 셔틀버스처럼 이렇게 빵을 사와서 자기한테 갖다 준다라는 뜻이에요. 빵 셔틀이. 그래서 빵 셔틀을 시키는데 친구 보세요. 공자를 보세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자기가 하기 싫어서 남한테 시킬 정도면 남은 더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도 라면 좀 끓여라고 할 때 내가 끓이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동생은 자기가 심지어 먹고 싶지도 않은데 끓여야 되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를 다른 사람도 당연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키지 말 것.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카카오 열매를 모아서 이렇게 포대에 넣는 이렇게 아동 노동력 착취의 현장이네요. 부처님은 무슨 말을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하라. 맞네요. 자, 예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변 사람들 좀 돌봅시다, 여러분. 이런 노숙자들이 왜 발생해요? 발생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취업난, 그리고 너무 높아지는 물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 같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 다들 이렇게 채웠나요? 채웠으면 자, 교과서 185쪽으로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존엄성이랑 여러분 중요한 글 나옵니다. 인간 존엄성이랑 펜 꺼내시고, 저는 책에다가 제가 해놓은 걸 보니까 저는 형광펜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형광펜이 칠하기에 편리해서 인간 존엄성이란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줄자라 갈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쵸. 인간 존엄성의 의미 여기서 찾을 수 있었네요. 우리는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나를 또 존중해주고, 우리는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 이러한 인간 존엄성은 인권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인권, 동그라미. 인권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봅시다.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권리, 생명 동그라미. 생명의 안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 자유 동그라미, 평등을 누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명, 자유, 평등, 행복. 1학년도 시험이 있었으면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다음 중 인권에 포함되지 않는 권리는 하면서 이 네 가지 넣어놓고 하나에 다른 거 넣고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잘 한번 보시고. 인권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가지는 도덕적 권리로 누구도 괄호 칩시다. 여러분 중요한 말 나온다.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으며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는 권리이다. 내가 나의 이 인간 존엄성과 이 인권을 포기하고 싶어. 난 버려버리고 싶어. 나는 누군가들이 나를 막대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막 잘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해서 당신의 인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아시겠죠? 자,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까닭.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이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떼서요 좀 적을까요? 인권 존엄성과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득적인 거예요. 생득적. 선천적. 선천적으로 부여된 권리. 이렇게 살짝 적어 놓을까요? 선천적인 권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는 한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까닭을 생각해보자. 백정의 자식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분노한 이학찬은 이에 반대하며
천민 차별 운동을 펼쳤다. 우리 백정의 자식들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1870년 미국에서는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앤서니는 투표할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웠다. 여성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신분제일 때는 이렇게 이학찬이 백정, 여러분들 백정이 뭐냐 하면 백정은 그거 산홍상 중에서도 그 계급 중에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좋게 봤어요. 동물을 가축을 이렇게 해체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해서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사실 다들 고기를 좋아해서 이 백정이 없을 수 없는 직업인데도 그렇게 천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백정의 자식이라고 해서 학교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천민차별하지 말라 하는 운동을 펼쳤고 1870년 미국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앤서니라는 여성은 여성 참여 운동권 뭐 적혀있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투표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쵸? 당연한 권리인데도 우리가 예전에 과거 시대에서는 이렇게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이런 운동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게 당연할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구나 평등하고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당연하다.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네요.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이처럼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란 점에서 소중하다. 여러분, 자, 동그라미 1번 할까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예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 여러분들이 저보다 글씨를 더 잘 적기 때문에 제가 적던 게 혹시 날라간 건가요? 헐. 안 돼. 왜 날라간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어머, 왜 이러죠? 그냥 이렇게 줄을 칠 수가 없네. 한번 껐다가 킬게요. 미안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동그라미 1번하고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자,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소중하다.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이 소중하며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 그럼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죠. 여기 무조건 표시를 이렇게 해두시고 모든 사람은 성별, 종교, 인종 등과 관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으면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 여기도 가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동그라미 2번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 동그라미 2번 바람직한 사회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더욱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라는 점에서 소중하다.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장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 자신은 물론 타인과 사회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감과 성찰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욱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죠. 볼까요? 많은 사람이 소외된 이웃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연탄. 아직도 연탄을 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연탄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축구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지금 소아암과 싸우고 있어요. 한 골을 넣으면 5,000원이 아이들의 치료비로 기부가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캠페인도 있고요. 자, 자료 더하기 한번 읽어볼게요. 인권 보장을 위한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으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목표로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법률과 정책 등을 조사, 개선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 탐구하기. 우리 학교 인권선언문 만들기. 다음 세계 인권선언문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학교 인권선언문을 만들어보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 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2조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지위 등이 다를지라도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죠. 제29조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예시 답안을 보여드릴까요? 예시 답안은 3분 뒤에 오픈하도록 할게요. 제2조를 참고해서 두 번째 선언문을 만든다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를 적을 수 있겠네요. 다들 잘 적고 있을까? 여러분들 하는 활동은 모든 활동이 다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하나, 모든 학생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둘, 장애나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학생이 없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 셋, 친구들의 인격에 모욕을 줄 수 있는 욕설을 사용하지 않고 고운 말을 쓴다. 넷, 친구들의 비밀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지켜준다. 5,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는다. 인권 생활을 위해 위와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적었나요? 아직 적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요? 2020년 9월 14일 1학년 몇 반 이름 땅땅땅 적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배웠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게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왜 소중한가였죠? 글꼴이 너무 큰데? 자, 들어가서 인간 존엄성이란 무엇이냐?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라는 의미, 뜻을 가진다. 인권. 인권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적 권리. 그럼 두 번째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람직한 사회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혹시 노트 필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냐? 똑같이 인간 존중을 배우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습니다.